자, 과학 분야의 글읽기 부분입니다. 자, 6단원인데요. 자, 먼저 과학 분야의 글이란 어떤 것들, 우리 물화생지 있죠? 이 과목에 지금 해당되는 것들인데, 자, 그 안에서 지금 과학적 원리를 보편적 인과 법칙에 따라 서술하는 글을 우리 과학 분야의 글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그 과학 분야의 글의 특징을 보면 그 실험 과정이나 결과, 그리고 과학적 추론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부분에 보시면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능력이나 추론의 타당성, 또 이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능력 등이 이것을 읽을 때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과학적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전문 용어나 그 다음에 개념을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과학적 현상들을 떠올리며 이 설명의 대상이나 방법, 중심 내용들을 파악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룰 이 양궁 같은 경우는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바로 예시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자,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과학적인 글 같은 경우는 논설문이 거나 주장하는 글이 거의 안 와요. 이런 것들은 다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보시면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양궁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지금 이 과학적 지식에 대한 어떤 독자 이해를 도왔고, 그다음 시각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이 과학적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지금 글을 구성했습니다. 자, 먼저 처음 부분입니다. 자, 양궁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정의가. 자, 양궁은 일정한 거리에 있는 관역을 향해서 자, 여기서 화살을 쏘아 맞추는 결과로 승패를 가르는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처음 나온 역사는 언제요? 1538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1900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답니다. 역사가 상당히 깊네요. 자, 다음 단. 양궁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지금까지 다수의 올림픽에서 개인전을 포함해서 많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국의 양궁의 위상이 높대요. 자, 그 다음에 특히 한국 여자 양궁인 경우는 1988년부터 해서 2016년 올림픽까지 금메달을 8연패를 했기 때문에 자, 그만큼 국제적인 입지도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뜩이나 지금 국내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올림픽 자체보다는 그 올림픽 출전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중간일. 자, 양궁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운동처럼 보여요. 그냥 선수가 가만히 서서 그냥 화살 잘 조준해갖고 관역 맞추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 양궁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종목.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먼저 양궁 선수가 그 화살을 쏠 때의 모습을 보면 화살을 약간 위로 조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대요. 자, 바로 뭐 때문에 이 활시를 떠난 화살이 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랍니다. 자, 이것은 양궁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나타난대요. 자, 축구 경기나 그 다음에 농구 경기에서도 이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멀리 지금 공을 보낼 때 이걸 띄워서 보낼 때 포물선. 자, 그 다음에 농구 경기에서도 마찬가지 슛을 할 때 적당한 각도로 공을 던져가지고 성공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화살이나 그러니까 양궁이나 또는 어떤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에서 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로 중력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구에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쪽으로 향하는 바로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화살에 미치는 중력의 값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는 선수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화살의 포물선 운동의 중력보다 더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건 뭐가 있다? 그렇지. 자,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크게는 근데 뒤에 또 더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요인이 초기 발사 속도입니다. 자, 이 초기 발사 속도는 양궁 선수가 활시를 당기는 힘에 따라 달라진대요.
자, 그래서 활시를 뒤로 그 세게 많이 당길수록 자, 발사 속도는 빨라지니까 자, 여기 밑에 노란색 자, 화살의 발사 속도가 빠를수록 화살이 관역에 빨리 도달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겠죠. 자,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하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따라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리도 줄게 되면 양궁선은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고려해서 이 초기 발사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요인이 뭐가 있다? 네, 발사 각도도 중요하답니다. 자, 화살을 발사하는 각도에 따라 화살의 포물선 운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선수들은 이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대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질문 다시 던집니다. 자, 자, 어떻게 하면 몇 도 정도가 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갈까? 자, 결론은 45도죠. 자, 뭐 70도, 20도, 45도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45도일 때가 가장 멀리 날아간답니다. 자, 다음 단. 양궁 선수들은 오랜 훈련을 통해 다진 감각으로 활시를 당기는 힘을 조절해서 초기 발사 속도를 정하고요. 그리고 관역까지의 거리를 감안해서 발사 각도를 조절해서 이 화살을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는 겁니다. 특히 양궁은 화살을 쏘는 곳에서 관역까지의 거리에 따라 종목이 달라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종목이 멀리 50m짜리가 있고 아니면 100m 이렇게 좀 멀리 가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마다 그 양궁의 각 종목마다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네요. 뭐가? 자, 공기의 저항과 바람. 이것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화살이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색이나 또 방향 등에 따라 선수들이 쏜 화살은 자,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나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에 또 꽂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한 변수가 되겠네요. 그럼 공기 저항, 특히 바람 같은 경우는. 자, 다음 단. 자, 그렇다면 공기의 저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물어봤고요. 자, 바로 이 화살 깃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답니다. 자, 화살 깃이 어떻게 되는데? 자, 밑에 화살 깃은 그 흔들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바로 이 요동친다는 게 바로 이 흔들리는 거. 자, 그래서 동시에 화살을 회전시키면서 비행의 안전성을 높이게 됩니다. 자, 화살깃 역할 두 가지 뭐뭐? 흔들림 방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행의 안전성. 이 두 가지를 지금 고려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화살깃을 이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공기의 저항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하지만 선수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바로 뭐가 된대요? 바로 여기서 바람입니다. 바람. 자, 이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자, 바람이 불면 바람의 펄럭이는 오소매가 활시에 스쳐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활이나 활시를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이 바람 소리가 선수들의 예민한 신경을 자극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따로 있답니다. 바로 이 바람의 색이나 방향이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 이게 문제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양궁 선수들이 그럼 이 바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랬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오조준이죠. 오조준. 자, 오조준이 뭐래? 그렇지.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관역에서 원래 목표 지점이 아닌 곳을 임시로 정해서 그곳에 화살을 쏘는 것을 그 오조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다시 말해 화살을 의도적으로 오조준해서 잘못 겨냥을 해서 자, 이걸 바람의 영향을 받은 화살이 관역의 중앙에 가서 꽂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때 오조준할 때 선수들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정확하게 가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역판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그 뭐가 펄럭펄럭 거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풍향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는지를 계속 순간적으로 이게 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거기다 세워놓습니다. 그럼 선수들은 그것을 보고 그걸 참조해가지고 오조준을 하게 되겠죠. 자, 옆에 그림입니다. 옆에 그림은 오조준할 때 선수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관역입니다. 자, 정가운데 노란 지점은 선수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종 목표 지점. 이걸 몇 점? 10점.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자, 그리고 하지만 바람이 불 때 선수들이 노란 지점을 노리고 화살을 쏘아도 화살은 이 노란 지점에 꽂히지 않겠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화살이 날아가는 동안 바람이 화살을 밀어 닿은 곳을 보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요 A 부분에다 만약 겨냥을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어서 이쪽에다가 만약 이쪽을 향해 쏘면 바람이 밀려가지고 여기 노란 관역판으로 들어오겠죠? 자, C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자, 이 경우는 지금 왼쪽 아래에서 이렇게 불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이때도 여기 C 부분을 겨냥을 해서 쏘면 이게 이렇게 노란 관역판으로 들어가게 되고. 민수야, 네. E인 경우는 언제야? 이인경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바람이 그 약간 아, 너가 이걸 이해를 해야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세가 됩니다. 그냥 오른쪽에 왼쪽은 A 아니야? 네. 그 바람이 오른쪽에 왼쪽으로 있고 일단 아래에서 이제 그 힘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불면 B인데 그건. 바람이 일단은 오른쪽에서 너같이 써버리면 지금 여기 노란 관역이나 파란색 관역이 아니라 네. 완전히 그 축구에서 똥볼 차듯이 저 멀리 다른 데로 날아가. 잘못하면 만약에 이게 전쟁 상황이었으면 아군 죽어. 네. 어? 어떻게 쓸 거야 이거? 어? 아니 얘를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 거니까. 아 이렇게 부니까. 위에서 아래로 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네. 산시 방향에서 불어오는 거죠? 네. 그럼 그쪽을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당겨서 들어올 거 아니야. 네. 됐나요? 네, 이렇게 올 때. 자, 다음 장. 자, 두 번째 줄에 가시면 오조준 목표 지점인 A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 때이고 C인 경우는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서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경우래요. 자, E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자, 아래로 향하는 힘,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뜻이겠죠? 자, 밑에 양궁 선수들의 이 오조준은 화살과 바람의 힘을 합성하는 물리적인 원리에 따라 따른 것이랍니다. 자, 2개 이상의 힘이 작용하면 힘의 크기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힘의 합성, 그리고 이때 얻어진 힘,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합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 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작용하는 방향이 같은 두 힘의 합력인데요. 자, 결과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준다? 두 힘의 크기를 합하면 되겠죠? 자, 방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같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자, 아랫부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먼저 위에 1번 그림은 고무밴드가 있고, 자,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 자, 이것을 지금 철사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밴드에 연결해놨더니, 자, 여기는 초록색만큼 당겨졌어요.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 힘은 결국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이 녀석 A와 B 두 개를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뭐가 되는 거야? 2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가 지금 고무밴드의 길이가 동일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방향은 다 어느 쪽이에요? 자, 손이 있는 방향인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은 미치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작용하는 이때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는 자, 이때 합력은 어떻게 작용한다? 예,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으로 이게 결정이 나네요. 자, 그래서 밑에 다시 밑집어놨습니다. 합력의 크기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밑으로 가면 자, 이 F2하고 F1이 있는데 자, 어느 쪽 힘이 더 센 거예요? 이 길이만큼이 힘의 크기라고 본다면 자, 여기서 F2, F1 할 때 이 F5만큼을 잘라내면 자, 여기 F2만큼의 요것을 이쪽 F1을 잘라내면 결국 여기는 초록색만큼이 더 힘이 남죠? 이만큼이 어디로 작용하는 거야? F1 쪽으로 작용해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는 요게 바로 요 힘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F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세 번째입니다. 방향이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의 합력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두 힘을 두 변으로 이웃해서
꼭 주변에 이웃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여 놓고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그 대각선의 길이 요만큼이 바로 합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평행사변형 그다음 대각선의 길이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고무밴드가 있고 나무판에 고정시켜 놓고 F1과 F2의 방향으로 양쪽에서 당겼습니다. 자, 이때 결국 여기에서의 합력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요? 양쪽 여기서 이걸 양쪽 변으로 끼고 있는 이 평행사변형을 긋고 이때 이 대각선의 방향 F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두 개의 심을 합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우리 첫 번째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1번 같은 방향인 경우하고 첫 번째는 이건 방향이 약간 이거 어긋나 있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는 즉 A 이거 F1으로 가는 거하고 F2가 있는데 자 이때 여기는 이 각도 있죠? 네. 여기 요 각을 좁게 하면 좁게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길었어요. 결국 우리 첫 번째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만큼 두 개의 합을 그냥 합한 값이 나온 것처럼. 그럼 만약에 이 두 개의 각이 더 벌어지면 약해지고. 그만큼 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나요? 네. 자, 아래로 갑니다. 이러한 경우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물건을 옮기거나 들 때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때 각각의 작용하는 두 힘이 F1과 F2가 자, 그 두 힘이 클수록 합력은 커지겠네요. 네. 자, 또 두 힘이 작용하는 사이의 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힘의 합력은 커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협력을 바람이 부는 양궁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데 시위를 떠난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과 자, 바람의 힘이 합쳐질 때 화살은 두 힘의 합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화살이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야. 또 바람의 힘이 합쳐지는데 바람이 반대쪽에서 맞은편에서 불어올 때와 그 반대편에서 불어올 때 합력의 작용이 다르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이 두 개의 합력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그게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양궁 선수들이 단순히 운동 실력만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양궁 선수들은 어느새 과학자들 못지않게 많은 과학적 지식을 몸으로 배우고 있다. 윤수야, 네.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양궁 선수? 저 양궁 생각해봤습니다. 양궁 선수 할지. 또 괜히 또 선수 아니라 그 누구야? 심판 맞을 것 같아. 네, 하다가. 네. 자, 바로 퇴장이야 그럼. 자, 1-1번에 갑니다. 자, 폼을 쏜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두 요인이 양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가장 큰 게 초기 발사 속도와 이 발사 각도가 폼을 쏜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자, 이 폼을 쏜 운동이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가시면 여기서 이번에는 그 두 힘의 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같은 경우는 두 힘의 크기를 합한 값으로 자, 두 힘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근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큰 힘에서 작은 값을 빼고요. 그리고 큰 힘의 방향으로 합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자, 방향이 나란하지 않을 경우는 자, 이때 평행사변형에 이웃 변을 끼고 있어야 돼요. 자,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방향은 대각선의 방향으로 합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3번. 자, 양궁 선수입니다. 자, 요번에는 어디에서 쏜대요? 자, 왼쪽에 보시면 바람이 선수 뒤편에서 불어오네요. 자, 이땐 힘이 그러면 지금 화살이 나가는 방향과 바람이 부는 방향이 동일한 거야, 다른 거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네, 동일. 예,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바람은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또 아래로 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뭐가 분대요? 자, 여기서 바람이 불고 있대요. 자, 그럼 어느 쪽에서 조준을 해야 돼요? 오조준을? 이해했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위에서 아래로 불면서 지금 오른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부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 활 시위의 그 힘세기는 어느 정도로? 너무 세게 당겨버리면 안 되겠죠? 이미 바람이 지금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맞게 이제 합력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활동 들어갑니다. 2번. 자, 다음 기준에 따라 이거를 평가를 하는데 자, 객관적인가요? 정보는?
예, 여기선 전체적으로 자, 포물선 운동이나 합력 등과 같은 객관적 과학적 지식을 설명했고요. 자, 타당하고 논리적인가? 예, 여기도 맞습니다.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전개 방식은 어떤 전개 방식?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이런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이해를 적절하게 도와주고 있죠. 자, 3번 내려갑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과학적 원리를 찾아내래요. 자, 탄성의 에너지는 만약에 활시를 뒤로 당긴다면 자, 활의 어떤 그 시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팽팽하게 긴장을 하겠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 이때 이걸 탁 놓을 때 그 반발력에 의해서 이게 퉁 튕겨서 나가는 거니까 자, 이때 탄성 에너지도 작용을 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뒷부분에 또 한 가지 화살 자체에서도 뭐래요? 포물선 운동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이때 이거를 탁 놓는 순간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데? 이것이 좌우로 춤을 추며 날아가게 된대요. 그 진행 방향. 이때 이 활시를 놓을 때 화살은 앞으로 나가는 진행하는 방향 쪽에 힘이 가해질 겁니다. 자, 그렇지만 주된 방향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거기 세 번째 줄에 활의 꼬리 부분을 옆으로 약간 편향시키고 한쪽으로 약간 살짝 치우치게 되고요. 편향,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고 또 한 가지 이때 그 활의 탄성으로 생긴 시의 강한 힘이 화살대로 전달이 되면서 탄성체인 화살이 순간적으로 약간 휘어지며 변형이 되게 됩니다. 살짝이 어때요? 많이는 안 보일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하지만 여러분들 카메라 같은 걸 보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꼬리를 치며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모두 사용된다. 자, 화살의 같은 경우 이런 포물선 운동과 함께 옆으로 약간 편향되는 또는 휘어지는 변형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돼? 감안을 해서 그 활시를 당기고 써야 되겠죠. 자, 4번에 갑니다. 자, 여기선 그래 논거 입증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랍니다. 자, 최근에 스포츠에서 선수가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의 영향으로 기록이 향상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첨단 섬유로 만든 경기화, 운동화입니다. 자, 옛날에 얼마 전, 그렇게 많이도 안 됐어요. 한 10년 전에 자, 어떤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아주 가벼운 운동화 있죠? 자, 이런 거. 한 켤레 얼마? 20만 원. 20만 원이요? 네. 여러분들 그거였죠? 우리 그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우선 우리나라 선수 네. 황영조인가요? 네. 이분이 1억짜리 마라토너가 그러니까 특수 제작을 하는 거죠. 그 운동 선수에 맞게. 자, 근데 그때 아프리카 이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뛰는 선수가 있었죠. 이제 그런 걸 본다면 결국 어떻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실력을 단축하거나 이럴 때 그런 어떤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개인적으로 스포츠의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찬성한다. 자, 글쓴이는 어떤 입장이에요? 자, 이걸 찬성식으로 갔네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스포츠 과학 역시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아니 기술의 힘을 빌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대요.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해요? 자, 그러나 이러한 논리라면 올림픽 운동 종목을 할 때 그런 신체만 사용해야지. 장비 같은 경우는 안 써요. 그러면 뭘 안 해야 돼요? 그 예를 들어 높이 장대뛰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그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장비 같은 경우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경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역시 동일한 것을 사용하게끔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반박을 하면 할 말이 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또 각 나라의 경제력에 따라 사용하는 장비가 달라져 경기 걸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불공정을 지적하는 경우. 아까처럼 한 사람은 운동화 신고 뛰는데 한 사람은 맨발로 뛴다면 이것도 불공정한 거 아니냐? 자, 하지만 과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국가와 선수별로 이용하는 장비의 기능에는 항상 차이가 있었답니다. 자, 공정하게 합의된 규정 내에서 스포츠 장비를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규격. 예를 들어 야구 배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규격으로 하고 그 재질 같은 걸 똑같은 거로 쓰게 되죠. 자, 이런 것 그래도 그 규정에만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기술 도핑을 엄격히 규제한다고 해도 자, 스포츠 과학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필자는 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맞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 과학 발전이 순수한 스포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을 두는 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과학기술과의 접목을 인정할 때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인간의 신체 능력 한계 역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주장은 결국 스포츠의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자 이런 쪽 찬성하는 측이고요. 그 논거 두 가지 들었죠? 자,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자, 두 번째, 이걸 인정할 때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고 신체 능력의 한계 역시 극복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논거를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서 자, 논거 과정, 입증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 타당성을 지금 밑에 판단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걸 글쓴이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은 일단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두 번째, 또 그 의견에 대해, 그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볼 수도 있네요. 타당치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스포츠 종목의 사례를 충분히 들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이 빠져 있죠? 자, 이런 면에서는 지금 주장의 타당성이 지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과학 분야의 어떤 글읽기 마무리합니다.